이목집중 화제 만발. 한 주 동안 뜨거웠던 핫한 소식들. 알찬 정보로 건강 레벨 올리고 한 뉴스 브리핑. 핫. 네, 핫한 뉴스만 모아왔습니다. 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이겁니다. 술, 담배 안 하는데도 여성 간암, 여성 폐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여성 폐암 환자와 간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조기 발견이 늦어서 더 위험하다는 여성 간암과 폐암. 그 위험 요인이 도대체 뭘까요? 왜 여성 환자들이 증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겁니다. 자, 간암, 폐암뿐만 아닙니다. 노년기에 뇌혈관이 망가진 여성도 급증하고 있다는 한 뉴스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가 10년 동안 뇌졸중 환자를 분석해봤더니요. 뇌경색을 앓는 여성이 전체 뇌졸중 환자의 40% 차지했고요. 발병 시의 평균 나이가 72.5세라고 합니다. 남성은 66.3세인데요. 그러니까 남성보다 좀 뒤늦게 발병은 하지만 노년기에 여성 이 뇌혈관 질환이 급증한다는 거 이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두 씨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예, 껌 좋아하세요? 껌? 자, 어머나. 작년에 제가 껌 좀 씹었죠. 너무 잘 씹어. 이렇게 풍선껌 불라고 씹었어요. 풍선껌 불라고. 네. 자, 글쎄요. 이 껌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장 건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에 보도된 뉴스인데요. 프론티어 영양학 논문입니다. 껌의 인공 감미료로 쓰인다는 네오탐이라는 게 있어요. 네오탐. 네. 이 장내 미생물을 병들게 해서 장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오탐이요 무려 설탕보다 10,000배가 더 달거든요. 또 열에 안정적이랍니다. 그래서 껌이나 케이크, 청량음료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네오탐을 포함한 이 인공 감미료, 글쎄요, 장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 잠시 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요. 우리 안방마님 박주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를 어떻게 쓰시나요? 저는 농약 걱정돼가지고요. 네. 베이킹 소다나 식초를 푼 와, 물에 오. 한 10분 정도 담가요. 네네. 여러 번 흔들고 흐르는 물에 또 마무리까지 해서 씻습니다만. 아, 역시 1등 주부. 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씻는 게 맞아요. 맞는데 네네. 그렇게 씻으면 안 되는 식재료가 있답니다. 엥? 자, 그게 뭘까요? 네. 씻지 않고 뭘 해요? 이게 생닭이거든요, 생닭. 네. 네, 이 생닭을 이렇게 물에 씻다가 보면 튀겨서 아주 그 싱크대랑 주변이 바이러스 범벅이 된대요. 아니 그렇다고 안 씻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씻지 않고 요리를? 뭘로 씻지, 뭘로 씻어요? 그러니까요. 자, 미국 농무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공동 조사를 해봤더니 생닭을 물에 씻고 난 후 주방 싱크대와 주변 구역 60%가 세균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주아 아나운서? 네, 저 지금 너무 화나요. 저는 그래도 씻고 싶어요. 씻고 싶죠?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이 생닭뿐만 아니라 물 세척을 하면 안 되는 식재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저희가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핫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박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정말 핫뜨거 할만한데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그 닭 관련해서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고 싶지만,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술 많이 마시니까 간 나빠지지, 뭐 담배 많이 피니까 폐 나빠지지. 나빠지지 이런 얘기 들어서 간암 폐암은 중년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성 폐암 늘고 있다는 얘기 요즘 좀 들어서 좀 걱정했는데 간암도 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걱정돼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인식 때문에 이 조기 발견이 늦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폐암과 간암 모두 초기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술, 담배를 하지 않아도 여성들은 특히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죠. 그럼 뭐가 문제인지 알아봐야겠죠. 네. 당연히 폐암의 경우는 흡연이 제1등 원인이 되겠지만요. 비흡연자,
폐암 역학 연구조사에 따르면요. 바로 아시아 여성에서 간접 흡연이라든지 실내 난방, 특히 요리 연기에 노출이 많이 돼서 폐암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보고하였다는 것이죠. 왜 한때 그 고등어 구이가 실내 미세먼지의 그러니까요. 주범으로 몰렸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고등어 구이를 먹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이었나 봐요. 글쎄 고등어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약간 고등어가 억울할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고등어같이 특히 기름이 많은 음식을 고온에 조리할 때 강렬한 저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다양한 식재료, 야채가 같이 섞이면 더 화학 반응이 강렬하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기름이 기화되면서 기름 연기가 일어나고 유기 화합물이라든지 뭐 이산, 일산화질소 저기 막 복잡한 식들 막 올라가잖아요. 오염물질. 게다가 아주 이 음식을 태웠다라고 하면 이 오염물질의 농도가 더 짙어지기 때문에 소위 실내먼지의 주범으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요리를 하는 여성들이 코앞에서 그 연기를 맡으니까 폐암을 유발하는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요. 아이들을 식탁에서 공부시키거나 네. 책을 읽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감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네. 이때 아이들이 호흡수가 빠르고 면적 입회가 작기 때문에 더 이런 오염물질에 더 취약하다는 거 이것도 꼭 강조하고 싶네요. 네. 저 잘 먹이신 어머니한테 괜히 죄송스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게 좋은 걸까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 WHO에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의 위험 인자 중에서 가장 예방이 가능한 것이 비만이 아니라 실내 공기 오염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만큼 실내 공기 오염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요리할 때 후드를 꼭 돌리시고요. 후드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환기, 자연 환기, 창문을 열고 후드와 같이 이렇게 잘 환기하시고 후드를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갑자기 손님이 와서 우리 집에 무언가를 점검할 때 제일 주부들이 자신 없는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인가요? 렌지 후드지 뭐. 그러면 정말 창피하거든요. 안 보면 네. 좋겠어, 거기를. 이런 집 많을 것 같은데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주방 배기 후드 상태 점검해 볼까요? 요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잘 빨아들이는지 확인하려면 A4 용지를 후드 필터에 붙이고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런 떨어져 버리네요. 분리한 뒤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각종 기름때가 쪄들어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상태. 엄청 더럽네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오늘 3분 만에 주방 후드 깨끗하게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과탄산소다, 주방세제, 큰 비닐봉투, 뜨거운 물. 네, 이렇게 4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큰 비닐봉지 안에 필터를 넣어주는데요.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기름때가 튀는 것이 방지돼 편리합니다. 종이컵 2개 분량의 과탄산 소다를 필터 위에 솔솔 부어주고 뜨거운 물을 넣어주는데요. 여기서 포인트! 주방세제를 종이컵 반컵 분량 넣으면 세정력이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호흡기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는 필수! 골고루 잘 세척될 수 있도록 봉지를 살살 흔들어 주시고요. 청소용 솔로 오염 부위를 닦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에 헹궈주면 끝! 와, 정말 새 것처럼 하얘졌네요. 다시 흡입력을 확인해 봤는데요. 오, 강한 흡입력을 보여줍니다. 주방 온도가 깨끗해야 폐암의 원인인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저희 집 후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집에 가자마자 이거 좀 뜯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집은 세척하겠습니다. 갈색인데. 예. 자, 그래서 폐암 환자가 느는 건 알겠는데요. 서희성 교수님, 여성 간암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진짜 궁금한데요. 술 많이 드시나 혹시? 아이, 그건 아니죠.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술이 간암의 원인. 그런데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한간암학회 통계에 의하면요. 이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B형 간염 바이러스고요. 72% 정도. 그리고 나머지 12%가 C형 간염이었고 고작 이 술에 의한 간암은 9%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C형 간염 백신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 B형 간염 백신은 1985년도에 처음으로 고위험군한테 접종을 했고 95년부터 이제 신생아 접종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보면 중년 이후 노년의 어르신들은 의외로 이 미접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체크해 보시고 항체가 없다면 꼭 예방 접종을 하실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왜 간염은 전염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B형 간염
전염이면 아이에게도 이렇게 후직 전염이 된다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 사실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산부인과를 전혀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시골에서 이 산파가 아이를 받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뭐 최근에는 뭐 전부 산부인과를 다 다니시고 산전 케어를 하는데 만일에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걸 알게 되면요. 신생아가 태어나서 12시간 이내에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것을 접종을 해서 95% 이상이 다 예방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B형 간염이 있다고 했을 때 다음 임신을 위해서 또 약물 치료도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일에 본인이 보균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요. 증상이 없어도 6개월 정도 간격으로 복부 초음파와 간암 표지 인자 등의 검사를 추적하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저야 뭐 1995년 이후 출생이 아닌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 임신했을 때 검사하잖아요. 간염 검사. 그때 이제 B형 이제 그 확인했었거든요. 안전하다고. 근데 강성규 아나운서는 몇 년 출생이에요? 저 91년생이니까. 95년 이후 출생인 줄 알았는데 너무 젊어 보여서. 아유, 두 분. 그러면 점검해보긴 해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신생한테 백신 맞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여성분들 이제 폐 건강, 간 건강 살펴봤는데 네. 이건 또 뭐예요? 뇌졸중 환자가 노년기 여성에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교수님? 네, 보통 제가 제 진료실에서도 여성분들은 인생은 제가 이막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노년기 여성분들은 그러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생리를 하셨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박태원 아나운서가 말씀해 준 뉴스 중에 보시면 뭐 뇌졸중 전체 환자의 40%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령 자체가 남자분들보다 7살 정도 뒤에 발생합니다. 72.5세이니까 남자분들은 66세니까 7살 늦게 발생하는데요. 네. 이게 심장병도 똑같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증도 약 10년 정도 뒤에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생리를 하실 때는 생리할 때 나오는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혈관을 잘 보호해 줍니다. 네. 어디 상처가 나면 치유도 해주고 혈압도 올리지 않게 되고 심장을 아주 튼튼하게 잘 보호하는데 이게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에 폐경이 되게 되면 이 좋던 호르몬이 없어지게 되죠. 이러다 보면 우리 몸은 새로 적응하게 되는데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특히 고지혈증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혈압이나 고지혈증이 대략 5년에서 한 10년쯤 뒤에 되면 본색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뇌졸중 또는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장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신 어머님들 중에 연세가 이제 60대쯤 넘어가신다 그러면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위험 인자 관리 꼭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우, 관리해야 될 게 되게 많네요. 왜 노년기 여성에게는 그 뇌경색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보다는 낫다고 봐도 될까요? 네, 보통 뇌졸중이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쓰게 되는데요. 뇌졸중이라는 용어 안에 첫 번째가 뇌경색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가 바로 뇌출혈입니다. 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뇌에 있는 혈관들은 다른 혈관과는 다르게 되게 약합니다. 혈압이 오래 유지가 되지 않거나 동맥류가 있다가 저렇게 갑자기 터지게 되면 저게 바로 뇌출혈이 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뇌경색은 혈관 안에 저렇게 기름 찌꺼기,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름이 쌓이게 되고 혈관이 좁아지다가 결국 혈전 같은 것들이 뇌로 날아가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인데요. 막혀서. 사실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어느 게 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발생하는 위치나 증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뇌출혈은 뇌경색보다는 조금 더 발생하는 연령이 어릴 때, 즉 네. 40대, 50대, 60대 때 많이 발생하고요. 뇌경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60대, 70대가 제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증상이 이상하다 싶으시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뇌졸중학회에서 발표했던 데이터에서도 아주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혈관 질환은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네. 심장병은 2시간, 뇌혈관병은 최소 3시간입니다. 그 안에만 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면 여기가 막혔던 치료가 아주 잘 돼서 후유증이 별로 없게 되는데 이 골든타임을 넘기게 되면 결국엔 뭐 치매도 오게 되고 반신불수라든가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골든타임에 오시는 환자의 퍼센테이지가 겨우
26.2%. 그러니까 뇌경색이 발생하고 어머. 약 70%의 환자분들은 제때 병원에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면 잘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어디 전화하셔가지고 언니 이거 괜찮아 아니면 뭐 딴다거나 어디 집에 있는 이상한 약을 드신다거나 인터넷 찾아보지 마시고요. 네, 네. 바로 119로 가까운 병원 제일 빨리 가시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